이혼 후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도 다시 설렘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건 2층에 새로 이사온 이웃 덕분이었죠. 17살 연상의 그녀는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며 지내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더운 날씨라 현관문을 열어두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아저씨 하며 저를 부르더군요. 밖에 나가 보니 컴퓨터가 고장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메모리 카드 문제였죠. 간단히 수리해주자 모니터가 정상 작동하자 그녀는 고맙다며 과일을 내오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애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이혼 후 혼자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괜히 여쭤봤네요. 힘드셨겠어요? 라며 미안해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혼자 지내며 느낀 외로움과 쓸쓸함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며 우리는 친구처럼 서로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점심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올라가 보니 된장찌개에 소불고기, 계란말이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오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밥을 먹고 나니 한여름의 더운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속이 든든했죠. 아줌마, 맥주 한 잔 어때요? 라는 제 말에 그녀가 살짝 웃으며 좋다고 하더군요.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과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와서 둘이 함께 한 캔씩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남편이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혼자 긴 세월을 보내며 살아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우리는 어딘가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더 잘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밑반찬을 챙겨주거나 퇴근길에 우연히 만나면 먼저 아는 척을 하며 미소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가 살갑게 다가오는 모습에 무심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 한 번만 놓지 말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상냥한 미소 덕분에 어느덧 서로의 곁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이혼남입니다. 아내와는 맞벌이 부부로 함께 귀한 딸을 키우며 더 이상의 자녀 계획은 없는 상태였죠. 딸이 5살 무렵 아내는 집안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밖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고 저도 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사무보조 업무를 시작하며 평소처럼 6시에 퇴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과 화장에도 변화가 생겼고 그런 모습에 묘한 낯설음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내를 신뢰했기에 의심을 드러내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 야근을 한다는 말을 듣고 궁금증을 참지 못한 채 아내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만일 진짜 야근이라면 아무 일도 아닐 테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문에서 기다렸지만 아내는 나오지 않았고 그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야근날이 왔고 저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말을 믿는 척하며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정말로 야근인가 싶어 마음을 다잡고 돌아가려던 그때 아내가 평소 보지 못했던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회사 동료가 아닌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차에 조수석으로 올라타는 아내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 묵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그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며 멍하니 그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아내가 맞나? 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나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잠깐 들었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회사 근처의 한 숙박업소였어요. 두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고 저는 마침내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채 차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저 역시 몸이 떨렸고 온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 앞에 서자 두드리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와 그 남자와 마주한 순간 아내는 그야말로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커지며 숨이 막히는 듯한 모습으로 절 마주 보더니 입가가 떨리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에 힘이 빠진 듯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숙인 아내는 한참을 떨며 울먹였고 눈물을 쏟아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애원했지만 그 말을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온 시간,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모습을 알기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알뜰하게 돈을 모으고 살림을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락한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도 그녀의 알뜰한 살림과 재테크 덕분이었죠. 아내는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앞으로는 가족에게만 온전히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 어린 고백에 저도 그동안의 정과 그녀가 보여준 헌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기에 이 실수를 넘어서 다시 가족으로서의 일상을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용서를 결심하며 마음을 다잡은 지 1년이 지나 우리는 예전처럼 지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가방에서 낯선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다급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고 아내는 일할 때 쓰려고 새로 휴대폰을 맞췄다는 어설픈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쓰던 휴대폰도 그대로 가방에 있었고 상황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새로 맞춘 휴대폰의 부재중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가 전화를 받으며 지금은 통화 가능해라고 말을 꺼냈는데 그 낮고 정확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1년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와는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신뢰를 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남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내려야만 했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녀는 17살 연상의 과부였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삶의 무게가 다소 무겁게 느껴졌다. 한때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보내던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게 변해버렸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정갈하고 따뜻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했다. 그리움과 상실감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늘 강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컸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내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고독함과 아픔이 쉽게 느껴졌다. 단지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고 지나가면서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과 목소리에서 다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를 대할 때 늘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텼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그녀는 그 말에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내가 외롭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미리 짐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대화였고 그저 한 이웃으로서 그냥 그런 얘기를 나눈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녀는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무심코 잘 지내고 있죠? 라며 묻곤 했고 이따금은 음료수나 과일을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힘들겠지? 라며 밥을 챙겨주기도 했고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 관심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보살핌이 과해지면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저 옆집 아줌마로 생각했던 그녀가 내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뭘 먹었어요? 오늘은 외식 안 하셨어요? 그녀의 물음에 처음에는 대답만 하고 지나쳤지만 점차 그 물음들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밥을 챙기지 않는 날에는 스스로 마주 가서 장을 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맞춰 밑반찬까지 준비해 놓고 갔어요. 처음에는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점차 그 따뜻한 배려와 신경씀에 내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피곤하거나 집안일을 놓친 날이면 그녀는 다가와서 함께 청소를 하거나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작은 생활을 점점 더 챙기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느새 묘한 친밀함을 형성했습니다. 이제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그녀는 내 살림의 일부분처럼 되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내게 있어 고마운 이웃을 넘어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그녀의 보살핌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제는 내 일상 속에서 그녀와의 만남이 더없이 소중하고 그때마다 나는 다시 힘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챙겨주는 음식은 정성스럽고 그녀의 미소는 내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내가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나를 걱정하고 내가 힘든 날에는 함께 울어주고 나의 기쁨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이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신뢰와 애정이 쌓여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된 단순한 이웃의 배려였지만 이제는 그녀가 내 삶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사람으로